전국에 계신 웨스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웨스트 프로그램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웨스트 A 2Z의 민다의 이남이 차재승입니다. 네, 나미님, 다혜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가요? 지금 미국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웨스트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대학원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길인데 우리 끝까지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혜님은 최근에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인턴십을 시작했다고요? 네, 맞아요. 길지 않은 인턴십 기간이긴 한데 11월부터 지금 인턴십을 하고 있고요. 웨스트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업의 직무를 맡아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웨스트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색다르긴 합니다. 저희가 오늘 모인 이유는 바로 인턴십. 저희의 웨스트 생활의 꽃이자 희노애락 같은 그런 존재인데요. 인턴십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마 웨스트 분들도 인턴십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인턴십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인턴십 구직 과정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다혜님부터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어학 연수는 이제 4개월 정도 웨스트에서 이루어지는데 가장 빠르게는 2개월 말부터 그리고 가장 늦게는 4개월 거의 끝나갈 때쯤까지 그 다양하게 인턴십 오퍼를 받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학 연수가 끝날 때쯤에 오퍼를 받았는데 하나 인턴십 오퍼를 받고 바로 면접에 들어가서 합격을 해서 바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전공과 관련된 오퍼를 받았었나요? 제 전공은 영어 영문학과로 무난합니다. 어딜 가나 관련이 있다고 하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했던 업무는 크게 봤을 때는 재단 업무라고 해서 그 업무는 제가 미국 오기 전 한국에서 3개월 정도 인턴십을 했었거든요. 이력서에는 이제 그게 좀 메리트가 됐는지 스폰서에서는 그쪽으로 권해주셨고 저 또한 유사 직무하는 거에 있어서는 환영이기 때문에 제의받게 되었습니다. 네, 다행히 답변을 들어보니까 전공은 무난했기 때문에 나의 옛날 각오 경력을 통해서 인턴십 오퍼가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인턴십을 위해서는 이력서를 조금 더 꼼꼼하게 써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나미님은 혹시 어떠셨나요? 사실 웨스트 지원 전부터 학과가 심리학과라 조금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왜냐면 심리학과는 보통 석사 이상 학위가 있어야 어디에 취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평소에 인사 쪽에도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다행히 웨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인사팀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혜님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성격이 비슷했었고 나미님 같은 경우에는 직무를 내가 원하는 쪽으로 좀 많이 했었던 것 같네요. 에비 웨스티 분들도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나는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혹은 나는 직무가 조금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이력서에 좀 잘 녹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4개월 어학연수 중에서 3개월 차 때쯤 되면은 인턴십 오퍼를 받잖아요. 그래서 나는 인턴십 회사를 선택했을 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택을 했다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부터 간단히 말하자면은 저는 어학연수를 샌디에고에서 진행을 했는데 샌디에고가 너무 좋아서 벗어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내가 오게 된다면은 캘리포니아 주대에 있자 샌디에고가 안 된다면은 샌프란시스코나 LA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고 다행히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인턴십을 시작할 수 있어서 저는 그쪽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혹시 두 분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학연수 기간이 끝날 때쯤에 하나 받았고 거기서 합격이 됐을 때는 제가 안 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면접 봤을 때 분위기도 좋았고 그리고 저 또한 뭐 그 회사에 관심이 있어 왔기 때문에 바로 그냥 액셉하고 수월하게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한 번 오퍼를 받자마자 합격을 했고 그리고 그걸 바로 가려고 했었다. 다만 아쉬웠던 건 제가 어학연수를 동부에서 했기 때문에 인턴십 같은 경우는 서부나 다른 지역에서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했던 업무가 이 동부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회사 같은 경우도 동부에 있던 회사에서 오퍼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는 좋았으나 지역을 옮기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혹시 나미님은 어떤 기준 때문에 인턴십을 받아들이기로 했나요? 웨스트 지원 이전에는 어학연수는 동부에서 하고 인턴십은 서부에서 하면서 미국 전역을 경험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어학연수를 하면서 DC에 있다 보니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그리고 4개월이라는 어학연수가 짧고도 긴 기간을 가졌지만 그래도 DC를 충분히 알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DC에 남고 싶어졌어요. 네. 그래서 오퍼를 받았을 때 다행히 제가 원하는 직무와 그리고 위치도 바로 DC에 근접해 있는 메릴랜드 지역에서 잡 오퍼를 받아서
다행히도 제가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직무로 오. 인턴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경우가 정말 드무잖아요, 맞아요. 다혜님. 이렇게 다혜님처럼 원하는 위치에 못 갈 수도 있고, 이제 저처럼 확실하게 원했던 직무는 또 아닐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러게요. 경우는 없는데, 네. 나미님은 되게 좋았던 케이스였던 것 네, 같습니다. 저는 되게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급여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혹시 민감한 질문일 수 있지만 두 분의 급여는 혹시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리고 그 급여가 인턴십을 선택함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프로듀서에서 인턴십 제의가 올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무급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급여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그 작용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놓은 상태라서 큰 기대는 없었어요. 다만 있으면 좋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스타이펜드 500불을 인턴십 기간 동안 받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이었고 그 금액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부담 없이 또 유동적인 스케줄에 따라서 좀 편하게 좀 즐겁게 일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좀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네. 비록 급여는 없었지만은 그만큼 나는 책임감도 조금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수했을 때도 조금 덜 혼자서 죄책감도 느끼고. 혹시 나미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회사가 논프로핏이었기 때문에 오퍼를 받았을 때부터도 무급여가 확정이었어요. 금전적으로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인사 쪽에서 아무런 경험도 없이 그리고 미국 회사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이 되게 가치 있는 경험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무급여더라도 정말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 코로나가 터졌어도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일을 계속 할 수 있었고 원래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연장을 회사 측에서 원했지만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회사 측도 재정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연장이 안 되겠다 계속 얘기를 들어왔는데 제가 계속 어필을 많이 했었고 어필을 하면서 연장을 했을 때는 정부 측에서 지원금을 못 받는다 또 어필을 했었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정부 지원금도 못 받는다고 하니 다행히 연장을 할 때는 급여를 받으면서 상황이 되게 좋아졌었어요. 사실 제가 많은 웨스트 분들 만나봤지만 이런 케이스는 정말 좀 드문 케이스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스스로 쟁취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무급이었는데 유급으로 바뀌었다. 이거는 정말 스스로 좀 노력해서 얻은 결과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좀 칭찬을 좀 해주고 싶은 감사합니다. 두 분이 이제 무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사실 유급 인턴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는 유급 인턴십이 첫 번째 순위였어요. 저는 만약에 무급을 받으면 못 갈 정도의 좀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유급이 꼭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인턴십 오프 왔던 것들이 유급이었고 그만큼 생활비를 이제 커버할 수 정도를 받았는데 이제 다혜님이랑 정반대죠. 받는 만큼 너무 많은 무거운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아마 많은 웨스티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인턴십은 모두가 무급이냐 아니면은 유급을 또 받을 수 있느냐 궁금해 하실 텐데 그것은 정말 상황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내가 어떤 직무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꼭 이거다라고 정답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거. 다만 자신의 기준이 좀 확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두 번째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오퍼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인터뷰. 그쵸. 네, 면접을 저희 봐야 돼요. 이 어려운 영어 면접을 봐야 되는데 사실 한국어 면접도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영어로 면접을 본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팁을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나미님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학연수 시절에 웨스티들을 위한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었는데 그 수업이 정말 면접에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다른 웨스티들은 사실 전화로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화상으로 면접을 본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이죠. 네, 그런 경우는 조금의 노하우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직접 면대면으로 하는 인터뷰였어서 복장부터 걸음걸이 그리고 악수 모든 것들이 정말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악수하는 법부터 그리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가르쳐 주셨고 예비 질문들을 미리 준비를 많이 했었고 그 중에서 실제 면접에서도 많이 질문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면접 전에 예비 질문들을 미리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를 하고 조금 외워두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면접 중에 나는 이런 기술이 없는데 아니면 상사가 너 이런 상황 어떻게 되겠어? 이런 경우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나는 빠르게 배울 수 있다. 패스트 러너. 사람임을 어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웨스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수업도 잘 활용을 하고 내가 혹시나 그 직무에 맞지 않더라도 나는 패스트 러너고 빠르게 배울 수 있고 적극성 보여주면은 합격에 대한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혜님도 꿀팁이 있을까요? 저도 그래서 같은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비즈니스 클래스 도움 많이 됐고요. 저는 면접을 보기 전에 느꼈던 거는 면접 준비하는 거는 똑같았던 것 같아요. 한국 회사 면접이나 미국 회사 면접이나 그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에 맞춰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너가 날 뽑아줬을 때는 내가 얼만큼의 뭔가 베네핏을 너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의 포텐셜을 보여주는 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준비를 했고 며칠 전부터 그냥 저는 시뮬레이션 돌렸어요. 혼자서 누가 저의 보스고 어느 제가 부서에 들어갈 거 정도는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사람 만날 때는 아까 배웠던 막수라던가 걸음걸이부터 이렇게 걸어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뭐 경험에는 뭐 이렇게 내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키워드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준비를 해봐서 다행히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주로 이제 면접 보는 사람이 저의 바로 보스가 되잖아요. 그 보스분께서도 오픈된 마인드로 잘 웰컴 해주셔가지고 저도 부담 없이 즐겁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첫 경험이었지만 보니까 아무리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두 분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거저 얻어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비 웨스티 분들도 이제 웨스트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은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도 들을 수 있고 백문백답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으니 잘 준비를 해가면은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제가 좀 추천드리는 부분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원어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말도 못하고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인턴이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도 웬만해서는 우리 인턴들이 그렇게까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너무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고 그냥 즐기는 분위기로 한번 면접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